저희 채널이 구독자가 1,300명 정도 되거든요. 느낌상 한 800명은 경찰분들이 아니실까. 1000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찰분들이 댓글을 항상 또 많이 달아주시는데 오늘 준비하신 컨텐츠도 제가 봤을 때는 경찰분들의 댓글이 좀 많이 달리지 않을까.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꼭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작정 옹호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도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비판적인 얘기나 이런 걸 해보고 싶어서 오늘 컨텐츠를 준비했고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경찰 수사도 바뀌어야 된다. 이 논의의 전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 얘기를 안 했던 이유가 검찰개혁을 하는데 항상 검찰이 써먹었던 논리가 밥그릇 싸움, 검찰과 경찰의 싸움인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경찰부터 바꿔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밥그릇 싸움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이제 검찰청은 해체가 될 것 같죠. 이거는 돌이킬 수 없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게 검찰개혁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지금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경찰은 이 문제점을 안고 수사를 해오고 있고요. 대부분의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순경이 수사하길 원해, 검사가 수사하길 원해. 검사가 수사 안 합니다. 어차피 대한민국의 모든 98%의 민생 수사는 경찰이 하죠. 검찰개혁과는 별개고요. 다만 경찰도 수사도 정말 많이 바뀌어야 된다. 정말 많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첫 번째 경찰 수사가 발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인력입니다. 이게 무조건 인원이 많아져야 돼요. 이게 쉽진 않은 건 알고 있는데 어쨌든 검찰 개혁을 하고 형사사법 체제가 민주적으로 바뀌려면 예전보다 경찰이 일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면 뭐 기록 보관하는 그런 업무도 생기고요. 옛날엔 다 복사를 했는데 이제 전자화를 하기 위해서 수사관이 기본 서류를 받고 또 PDF 스캔 작업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옛날이랑 다르게 지금 반려도 할 수가 없어요. 사건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 고소가 남발되는 거에 대한 어떤 대안책을 마련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찰관들 사건이 또 폭증하는 거죠. 제가 10년 전에 수사했을 때랑 또 다른 게 이제 민원인들의 어떤 절차적인 거나 이런 지적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더 일일이 전화 오고 설명해줘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수사부서는 정말 업무가 예전보다 훨씬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무조건 확보돼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선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이 또 내부적으로 인력도 재조정이 돼야죠. 놀고 있는 부서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왜냐면 수사를 뭐 되게 사명감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 공무원이잖아요, 그냥.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어떻게 좀 더 이점을 가져야 또 우수한 자원이 지원을 하고 갈 텐데 지금은 다 인원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실제로 어려운 이유가 예를 들면 한 500명의 경찰관을 더 뽑아요. 근데 전국 경찰서가 한 400 몇 개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경찰서에 한 명씩 줘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 그런 거 말고 정확하게 정밀 진단해야 되고 수사나 형사부서는 접수 건수라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원이 필요한 곳에는 많이 가야 돼요. 부산만 해도 바쁜 경찰서는 수사관은 죽어나거든요, 사실. 그럼 누가 있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인원이 많이 가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인사를 분리해야 됩니다. 옛날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사할 때는 기동대나 이렇게 수사랑 전혀 관계없는 부서에서 승진을 하다가 경비과장을 해야 되는데 수사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지위가 이루어지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검찰에서도 많이 비판을 했던 거죠. 수사과장이 수사를 모르는데 뭔 수사과장이냐. 근데 요즘은 좀 좋아졌어요. 경과제도도 유지되고 해서 괜찮아졌지만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수사할 자원으로 수사만 하도록 해서 못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어디서 승진하고 나서 다시 수사과 와도 자리도 많으니까 승진하기 어려우니까 밖에 나갔다 오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분리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검사나 검찰 수사관들은 수사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잘 돼 있거든요. 근데 경찰은 제가 조사받고 의견서 쓰고 다 해요. 하는데 또 서류도 복사해야 돼. 뭐 정보공개 청구 있으면 그것도 또 꺼내줘 와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뭐랄까 행정 업무, 행정 절차에 따른 거를 조금 확실히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지금 복사 업무예요. 복사랑 스캔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지금 기록 관리가 이원화되는 좀 이상한 구조 때문에. 그거를 수사관들한테 다 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는 진짜 어려운 복잡한 일 아니잖아요. 그거. 그렇죠. 관련된 주무관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뽑아서 복사를 다 일어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수사관이 내가 영장 치다가 갑자기 이거 복사하고 있고 이런 것도 좀 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을 분리해야 된다. 그리고 뭐 복사가 아니더라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정보과에도 있었으니까 큰 집회 현장에서 체포할 상황이 생기면 형사과 직원들이 다 동원이 된단 말이죠. 저도 지능팀장 할 때도 지능이나 형사는 집회 현장에 있으면 자꾸 동원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줄여줘야 되거든요. 수사 경찰은 수사잖아요. 왜냐면 거기 기동대랑 다 있는데 그 기동대 경찰관들은 왜 체포를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하거든요. 근데 뭔가 이 지휘관들이 불안해서 그런지 체포는 형사가 잘할 거니까 해봤으니까 그 미란다 원칙 그거 하나 못 외우면 그게 경찰관 아니잖아요. 자꾸 행사에 동원하고 집회에 동원하는 거 이거는 지양해야 된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팀장 루트를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이제 욕 많이 물 텐데 경찰의 효율성 제고로는 팀장 루트를 따로 만드는 건 전 필요하다 봅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수사를 하는 역량이랑요 수사를 지휘하는 역량은 좀 다르다고 봐요. 예를 들면 수사를 한다고 하면 형사들은 3일 내에 어떻게든 CCTV 다 따서 사람 잡아올 수 있어요. 이제 대단해요. 형사들은 뭐 동네 첩보 관리하던 정보원들 다 해가지고 잡아오거나 아니면 조사를 받거나 사람을 꼬셔가지고 자백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기술적인 것들이 수사하는 여러 역량이라고 하면 지휘 역량이란 거는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팀원들을 뭐 적재적소에 활용시켜서 어떤 결론을 내고 또 그거를 관서장한테 보고해서 일정 정도의 지원을 받고 저는 지휘 역량은 좀 학습된 엘리트가 하는 게 맞다 봅니다. 군대랑 똑같네요. 저는 그렇게 보죠. 근데 그럼 궁금한 게 경찰에서 직급이 올라가가지고 팀장급이 된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따로 코스를 꼭 밟아야 팀장이 될 수 있고 이런 건 아닌. 그렇죠. 승진을 하고 연차를 받으면 그냥 팀장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기간에 수사 경력이라는 걸 충분히 존중해야 되지만 네. 현실적으로 진짜 형사 때 날고 기었던 분들이 팀장이 됐을 때 더 잘 지휘하냐 이러면 아닌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수사라는 건 최종적으로 유죄를 받기 위한 거니까 법률적인 절차의 위배가 없거나 형식적인 어떤 문구나 서류의 통일성, 판단의 통일성 이런 거를 검토할 수 있는 역량은 학습된 엘리트가 돼야 되고 그 학습된 경찰대를 활용하면 좋은데 꼭 경찰대가 아니라도 좋아요. 그래서 팀장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따로 그에 맞는 루트를 만들어서 실제 수사를 하다가도 팀장이 되겠다면 그와 관련된 시험을 쳐서 한 1년 정도는 교육을 다 시켜가지고 균질하게 가야 된다 봐요. 일부 그런 제도가 있어요. 지금 책임수사관 같은 거. 저도 책임수사관을 따긴 했지만 근데 부족하죠. 독일의 경찰대학이나 영국 어떤 개념도 실제 실무하다가 팀장 루트를 따로 밟기 위해서 교육받고 다시 나가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는 저는 활용돼야 된다 봅니다. 루트를 달리하지 않는 조직이 없어요. 경찰에서만 욕을 먹는데 행정고시 있죠, 검사 있죠, 의사 간호사 나뉘어져 있죠. 그러니까 팀장을 성장시켜야 조직이 발전하는데 그런 팀장이 생존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저는 의외로 느껴지는 게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느껴지는 거는 그런 게 없다는 게 오히려 좀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그 정도가 아니라 수사를 안 하던 분이 경정이라는 이유로 과장으로 올 때도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내부 지휘가 안 이루어지고요. 내부 지휘에 대한 신뢰도 없어요. 그래서 순경이 혼자 사건하고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진짜 합리적인 팀장 지시도 안 받아들여주는 콩가루가 됐어요. 왜냐하면 팀장이 우수할 것이라는 신뢰를 많이 잃었던 거죠. 그 자리에. 그래서 우수한 팀장님들도 지휘가 잘 안 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참 안타깝죠. 이런 거 보면. 좀 큰 문제네요. 네, 좀 큰 문제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2명의 팀원이 있는데 진짜 수사를 개판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경찰은 좀 객관적인 걸 많이 수치를 올리니까 평가 기간이 있어요. 기간에 맞춰서 다 송치를 보내버려요. 송치 결정을. 근데 평가 기간이 지나면 다 보완 수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안 했으니까 수사를. 근데 이 성과로 승진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옛날 전세 사기 이런 거 특진할 때. 참 내부적인 거 자꾸 까발려서 죄송한데 정량이 아닌 정성으로 평가돼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지게 만들어야 돼요. 얘가 막 무조건 밀어붙여갖고 송치했는데 불기소가 딱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의 점수를 깐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을 수사를 잘 못한다라는 정성적인 평가를 팀장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팀장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장 지휘체계가 오히려 무너져 있으니까 조직 내부적으로 나이 차 있고 오래 계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좀 의욕 있는 밑에 직원들 특히 도제식 문화 강한 형사과 이런 데에서 직원들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정확한 인센티브가 가야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하죠. 네. 바깥에 나오면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돈으로 평가, 매출로 평가받으면 되니까. 그렇죠. 공무원이라는 건 그게 쉽진 않은데 그걸 할 수 있는 팀장과 과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체계적인 교육이죠. 도제식이에요. 물론 검찰도 도제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배 검사한테 노하우도 많이 들어야 되고 엄청 강한 도제식이죠. 근데 저희는 너무 복불복이 이게 문제인 거죠. 누구를 조장으로 만나냐에 따라 다시 수사를 쳐다 안 본다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 배치받을 때 너무 교육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적응한 사람들 진짜 뛰어난 사람들 제가 봤을 때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막 여기저기 물어보고 알아봐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좀 지체하는 순경 경장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울산청에 있을 때는 항상 나한테 연락해라. 제가 뭔가 그런 주인공병이 있어갖고 막 도와주려고 막 하는데 진짜 그냥 막 연락 오면 제가 했던 것도 막 이름 지우고 이래갖고 서류도 주고 했거든요. 참고하라고. 뭔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데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수사연수원이라는 곳은 교육이 잘 돼 있어요. 근데 부족해요. 그러면 체계적인 교육은 어떻게 실시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법무연수원 가야죠. 검찰 교육하는 데 가야죠. 거기서 뭐 어떤 방법을 쓰든 본청 담당자든 연수원 담당자든 그 노하우 다 갖고 오면 돼요.
거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주워들어서 청각이라도 하든 아니면 옛날에 우리 그 통신사처럼 네. 일본도 이토 히로부미가 저 독일 통신사 갔다가 이제 깨달음 얻은가요? 네. 그 좀 엘리트들 경찰에서 법무연수 수업 청강하게 시키든가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하면서 발전해야 되는데 없죠. 노하우 있는 기관은 검찰이 맞아요. 인사나 평가 체계도 거기서 많이 배워야 된다. 네. 무릎을 꿇어서라도.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이제 경찰 내부적으로의 개혁이 아니라 국민이 봤을 때 조금 꼭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검찰이 수사권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전제라면 경찰은 검사의 보안 수사 요구가 마땅하지 않으면 마땅하지 않다고 주장을 하되 시간이 끌거나 핑퐁하듯이 하면 안 되고 온전하게 이행을 잘 해야 된다 봅니다. 그거는 기관 간의 역할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걸 견제하는 검찰에 대한 리스펙은 있어야 되고요. 저는 실제로 수사를 할 때 검사가 보안 수사 요구를 할 때 말이 안 되면 전화해서 소통하고 이런 식으로 협업 관계를 유지하려고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보안 수사 요건을 잘 이행해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검찰 쪽 니즈에 동감하는 건 뭐냐면 경찰의 서류가 정권 송치돼야 된다고 봐요. 불송치한 서류는 경찰이 보관하고 송치한 거는 검사가 이제 또 기소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에 또 보관이 돼요. 그리고 서류 보관이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이 경찰도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검찰은 그동안 서류 보관하는 노하우가 있거든요. 장소도 넓고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불송치 결정을 하되 정권 기록은 전부 다 검찰로 송치가 되는 게 맞다. 왜냐하면 그래야 지금 90일 갔다가 다시 검찰이 기록 돌려주고 하는 과정에서 법상으로는 검사가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서 잘 안 해요. 그래서 불송치했던 결정을 경찰이 했으니까 그게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그거에 대한 감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수사권을 경찰이 갖고 있다면 그 기록에 대한 보관은 전부 다 검찰이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 네, 오늘 제가 11년 동안 경찰을 하면서 가슴속에 이제 응어리 맺힌 말들을 했는데요. 뭐 사실 피디님이 굳이 해야 되냐고 말리기도 했지만 경찰을 좋아하고 저는 내부에서도 이런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외부적인 비판에 유연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법조나 이 경찰 실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 경찰이 해왔던 뭔가 좀 실수나 잘못보다도 더 안 좋은 평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에겐 제가 잘 설명을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내부에 계신 분들도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경찰도 내부적으로 뭔가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될 방향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방향성을 제시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뭐 이 말한다 해서 본청에서 정책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아무 생각 없이 비판만 하기보다는 조금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유의미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너무 경찰 출신인데 그런 말 했다고 밉게 보지 마시고 저는 19세부터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진짜 경찰을 사랑합니다.